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합리적인 펀드의 3월 성적표가 공개되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똑똑한 4차 산업이나 그다음에 영리한 채권보다도 굉장히 적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선방했다라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써놓기를 주식 쪽이 좀 올랐고요. 채권과 원자재는 하락했다. 당연히 금리 상승 부담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죠.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금리도 얼마나 또 세게 올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펀드의 그 매니저 노트가 너무 잘 써 있어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며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자산 중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성장주는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 때는 좀 이자를 내고도 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어야 되는데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의 대박날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상승기죠. 그래서 일단 성장주 조정, 국채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을 이어갔는데 반면에 선진국 주식과 리츠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게 이 매니저 노트인데 너무 지금 시장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인상 깊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최근 조정에도 뭐 꿋꿋하게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월간 성과로 보더라도 이번 분기 내내 0.08% 3월 달의 성과도 미미한 하락이지 연초 이후로 굳건하게 플러스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섹터별 비중으로는 주식이 대략 한 30% 안되게 들어있고요. 채권도 대략 한 30% 초반, 원자재가 한 14% 정도 이렇게 투자되고 있고 이외의 비중은 이제 유동성, 아마 현금 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위 10종목을 보면은 특이하게도 1번이 원자재입니다. 인베스코의 DB 커뮤니티 인덱스, 커머디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고 dbc.us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자재에 투자하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비중이 한 48%, 절반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니까 농산물, 제가 3대 농산물이나 이런 곡물 쪽에 25%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 금속, 인더스트리얼 메탈이니까 뭐 철이라든가 구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쪽에 한 15% 정도, 그 다음에 귀금속, 프레셔스 메탈 같은 금은 같은 거에 한 12%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펀드의 DBC라는 펀드의 특징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해외 주식 등등의 ETF로 골고루 분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팁스와 같이 물가 상승할 때 좀 다치지 않는 덜 충격받는 채권들, 물가 변동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QQQ는 성장주, 나스닥 투자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들어있고요. 월간 코멘트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 펀드는 인공지능 모델, 그래서 AI 펀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금리 및 물가 상승 그리고 이런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어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 달에는 선진국 주식하고 미국 리츠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이 원자재의 비중이 좀 높았던 게 이 펀드 성과에 좀 부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운용 계획에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위험 관리에 도움되는 자산을 선호하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그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일단 변동성이 높아진 주식 비중은 조금 줄였고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모멘텀이 살아있는 리츠 비중은 확대하고 있다는 게 저랑 좀 유사합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ETF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리츠 ETF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 내에서는 이머징 및 미국 성장주의 비중은 조금 축소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채권 내에서는 단기채, 왜냐하면 이 만기가 긴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니까 지금처럼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단기채 위주로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원자재 및 통화도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가 상당히 제가 볼 땐 카카오페이 중에서는 자산 배분 유형에서 좀 견고한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랑도 좀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 펀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운용 성과를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